예, 안녕하세요. 이 영국이 KF-21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그때 그 영국에 있었던 펜버러 에어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꾸준히 그런 소문이 좀 돌아요. 영국이 이제 이 KF-21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 이유는 함재기일 겁니다. 영국이 함재기가 마뜩지가 않죠. F-35A는 너무 비싸고 아직 미국이 많이 안 팔고 있고, F-35C, 그러니까 C는 그렇고, 그 다음에 F-35C 또 쓰려면은 아마 영국 엘리자베스 항모 가지고 제대로 쓸려는지 모르겠어. 그거 사출기가 그래 이머스 같은 게 좀 있어야지. F-35B는 비행기가 너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엄청 비싼데 다 망가진 비행기예요. 그거 이상해요, 좋은 비행기. 마음에 안 들고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함재기 좀 괜찮은 거 없나. 영국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요. 거기는 이제 항모를 그래도 두 척을 제대로 운영을 하니까. 항모를 제대로 운영한다는 건 구축함이 따라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이 항모를 따라다니든 안 따라다니든 항모 한 척당 한 5개는 있어야 돼요. 이게 숫자가 딱 비슷해요. 영국이 항모가 2척이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9척이거든요. 그래서 11척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공격 원잠이. 저는 이제 탄도미사일 쏘는 원잠 말고요. 공격 원잠만 얘기하는 겁니다. 공격 원잠이라는 거는 상대방 잠수함이나 상대방 배를 잡는 애예요. 공격 원잠은 Attack Submarine이라고 하죠. Nuclear Attack Submarine. 그게 영국이 이제 9척에서 11척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공격 원잠이 53척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항모가 11척인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건 10척이죠. 그러니까 거의 항모 하나에 뭐 4척, 5척 이 비율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항모를 노상 쫓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항모에는 한 2-3척만 쫓아다니고 나머지 한 2-3척은 다른 일 하는 건지 몰라도 그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모 하는 분들은 공격 원잠부터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좋은 물건입니다. 그게 비대칭 전력의 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국은 아무튼 항모를 그래도 한 2개 운영을 하니까 함재기에 관심이 있겠죠. 아마 카이가 제 지금 생각은 뭐냐면 요번에 이제 그 전시회 때 이렇게 크게 띄우지는 않았는데 함재기라 그래가지고 날개 하나 꺾은 그 프라모델 하나 걸어놨죠. 제 생각에는 영국의 시그널을 좀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항모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전체 분위기가 항모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꾸 이제 항모를 띄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첩이 띄우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약간 좀 생각이 짧은 평론가들 혹은 뭐 유튜버 평론하시는 분들 혹은 뭐 군사 평론하는 분들이 이 군사 전략적인 개념, 그러니까 군사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격이 높은데 군사 기술하고 군사 전략하고는 다르잖아요. 국방 전략하고는. 이게 약해요, 저희가. 그래서 무기 기술 가지고 군사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요. 글쎄요. 무기 기술 가지고 무기 기술 평론가지. 군사 기술 평론가. 군사 기술하고 군사 전략은 좀 다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카이가 그렇게 한 거는 뭐냐면 영국 돈 받아가지고 카이 입장에서는 영국 돈 받아서 함재기를 개발을 하는데 함재기 개발 비용을 쓰는데 그 중에서 한편으로는 그게 한 1조 원은 들 거예요. 뭐 몇천억이나 최소. 한편으로는 함재기 쪽은 영국 쪽에 오너십을 주고 우리는 거기서 옆구리로 빼갖고 기골이 강해졌으니까 짐승 비행기 F-15 같은 이걸 왜 제가 짐승이라고 했냐. 이렇게 막 뭐 자기 그냥 실을 수 있는 거 다 싣고 그냥 가는 걸 비스트 모드라 그럽니다. 짐승 모드.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항모는 개꿈이다. 함재기는 영국으로. 우리에겐 짐승을. 그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구동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기분 좋은 KF-21 지금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나 한번 보죠. 저기서 이제 녹색은 뭐냐면 녹색은 말하자면 협력사가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이더를 만든다. 적외선 탐지 추적, IRST를 한다. 전자광학 타겟팅 그 서브 시스템을 만든다. 저 전자광학 타겟팅도 아마 한화할 거예요. 적외선 탐지 추적 한화죠. 레이더 한화죠. 제밍 전자전이 아마 LIG 넥스원일 거예요. 저건 다 업체가 하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합하는 거를 카이가 하는 거고. 미사일 무장도 마찬가지죠.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제가 공대지 공대함을 한꺼번에 묶은 건 미국에선 저 두 개를 묶어서 에어 투 서피스. 그게 뭐 바다에 떠 있는 배던 땅에서 있는 무슨 목표물이든 간에 다 지구 표면에서 붙어서 움직이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표면, 서피스. 그래서 에어 투 서피스, 공중에서 표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잘 쓰고 있는 대레이더 미사일 함. 그 다음에 이제 BM이라면 탄도탄이죠. 제가 탄도탄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이거 다 이제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거예요. 저런 거 미사일 엄청나게 첨단을 개발하겠다. 우리가 저 첨단 개발할 수 있는 게요. 우리가 로켓 기술 세계적 클래스에 가 있고요. 그 다음 순항 미사일에서 쓰는 제트 터보 엔진. 그거 꽤 기술 좋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시킹. 그거 좋고요. 탐지 추적을 하면서 상대방이 급기동을 해서 막 피해서 도망가거나 뭐 플레어 같은 불꽃을 튕겨가지고 우리 적외선을 막 혼란시키거나 적외선 센서를 그걸 뚫고 가서 딱 명중하는 호밍, 시킹 앤 호밍의 기술이 좋아요, 저희가. 그래서 세계 첨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미사일 이제 열심히 하면은 굉장히 이제 레이시온 정말 따라잡습니다, 저거. 레이시온이 이제 뭐 미사일 많이 하는 집이죠. 레이더 많이 하는 집이고. 또 록히드 마틴도 미사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멈트 이제 대한항공이 무인 편대기 그다음에 또 가오리 뭐 이거 대한항공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녹색 쪽은 업체가 많은 역할을 해요, 비중이. 그러면 카키색이 뭐냐? 비행 자동 제어. 이게 이제 그 KF-21 같이 이렇게 스텔스 형상으로 만든 비행기는요. 뜰 물건이 아니에요. 원래 공기역학적으로 비행 역학적으로만 보면 아주 극악한 역학 특성을 가진 애를 뭐 1000분의 1초, 뭐 1000분의 5초 단위로 계속 컴퓨터가 그 센서에서 판단해서 조정을 해서 걔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일이죠. 많이 까다로운 일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조종사한테 전투기 조종사한테 유저 인터페이스로 뿌려지고 조종사의 인풋을 받아가지고 또 작동을 시켜줘야 되고. 그 조종사 입장에선 저게 다 뭉뚱그려져서 미션 컴퓨터로 드러나야죠. 그 미션이라고 할 때는 사명이잖아요. 조종사의 사명이죠. 조종사의 업무죠. 그래서 저건 유저 인터페이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비행 자동 제어에서 조종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미션에 뿌려지고 또 조종사가 거기서 결정해주면 제어에다가 반영해주고 전자전에 관해서 조종사가 알아야 될 내용을 뿌려주고 조종사가 선택하면 실행해주고 미사일에 관해서 미사일 상태에 대해서 조종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고 그 조종사가 뭔가를 선택하면 미사일은 발사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돼야 되고 멈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게 다 뭉뚱그려져서 미션으로 이렇게 조종사한테 휴먼 인터페이스가 돼야죠. 저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우리가 기분 좋은 저걸 했었죠. 저기 초도 비행 성공 기념식. 초도 비행은 2달 전에 있었는데 뭘 지금 기념식 해.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달았을 뿐이지 초도 비행 성공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거가 뭐를 한 거냐면은 초도 비행 성공을 기념한 게 아니라 비행 자동 제어의 성공을 기념한 거예요. 제가 참 이 KF-21 이렇게 그 방송이나 언론에서 할 때 참 듣다가 이게 귀가 거슬리는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초음속 전투기를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자유준행에서 세계에서 2번째지. 왜 8번째야? 그리고 우리가 한 게 그냥 김대중이 그때 20년 전에 뻥쳤던 그냥 초음속 전투기야?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건 스텔스입니다. 멈트고.
그리고 자유진영에서는 세계 두 번째예요. 자유진영에서 미국 빼고 지금 스텔스기 날린 데 있어요. 유로파이터 스텔스 아니거든요. 라팔 스텔스 아니거든요. 세계 두 번째예요. 자유진영에서는. 러시아 이번에 다 드러났죠. 러시아 뻥스펙이라고. 중국도 뻥스펙일 거예요.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게 우리 지금. 그걸 왜 자꾸 세계 두 번째를 여덟 번째로 끌어내려. 자유진영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 되지. 중도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그래서 저게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텔스 기체의 자동 비행을 이번에 fly by wire 그거를 성공을 하고 나면 알려진 어떤 기체도 다 자동 비행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전익기가 됐던 제가 제가 가끔 그림 보여드리는 왜 수평 꼬리 날개가 없는 거. 그러니까 몸체가 있고 거기에 아주 45도 이상으로 들어놓은 그 수직고래 날개만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들어놓을 수 있는 거. 요새 이제 그런 거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 이제 자동 비행제가 극도로 지능화되지 않으면 그걸 못 해요. 그거 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날린단 말이에요. 자동 비행제라고. 근데 저런 KF-11 같은 걸 한번 하고 나면 그런 것도 자동 비행제들 다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그 격이 올라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강 전자장비죠. 지금 전자장비가 최강 수준이죠. 전 세계. 미사일 전 세계 최강 수준 갈 수 있죠. MUMT 저거는 뭐 미국 다음에 MUMT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국방부 용어로 해서 무인편대기 그건 이제 전투기 같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국방부 용어로 해서 스텔스 정찰 폭격기 그건 이제 가오리죠. 그런 거를 그렇게 공들여서 개발을 하고 그걸 전투기랑 같이 연동을 시키는 멈트를 하려고 하는 데는 미국 말고는 전 세계에서 자유진영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센서 통합.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레이더에서 감지되는 것 그리고 적외선 IRST에서 감지되는 것, 전자광학에서 감지되는 것, 이걸 다 털어가지고 하나로 보여주는 것. 이게 센서 퓨전이거든요. 센서 통합. 센서 통합이라는 얘기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통합되어 있는 거지. 요 화면 보면 레이더 보이고, 저 화면 보면은 적외선 보이고, 저 화면 보면은 전자광학 보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로 그냥 한 공간으로 쫙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초음속 전투기가 아니에요. KF-21에 의해서 초음속 전투기를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왜 자기를 비하하냐고. KF-21에 의해서 자유진영에서 두 번째로 스텔스기를 플랫폼 삼아서 어마무시한 첨단 미사일, 어마무시한 첨단 전자장비, 어마무시한 멈트, 어마무시한 비행 자동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그렇게 하려니까 나 좀 돌아버리겠다. 아마 그게 김대중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아. 김대중이 2000년도에 그 말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 DJ가 초음속 전투기를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거를 살려주려고 자꾸 표현을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니라니까. 초음속 전투기 개발할 필요 없어요. FA-50 좋구만. 초음속이에요. 뭐 우리가 그래도 80%는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 70%나 과외는 좀 받았지만 그만하면 우리가 개발한 거지. 우리가 생산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해요. 참 깝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게 이제 비행기 흔들려야 되는데 안 흔들리는 거거든.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 비행 조정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나도 흔들림이 없잖아. 물론 속도가 뭐 아직 음속을 안 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점점 저 자동 비행 조정을 이제 좀 더 갈고 닦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저렇게 해도 하나도 안 흔들리잖아요, 보면. 네, 기막힙니다. 저렇게 해서 상당히 받음각이 지금 높은 건데 한 20도 이상 받음각인데도 안 흔들리고.
바등각이 높을수록 저게 흔들리거든요. 저렇게 뭐 저걸 배를 열어도 안 흔들리고. 내부 무장창도 저거 여는 거 아니에요? 연 다음에 이제 이제 암에서 이제 밀고 내려와서 쏴주는 거죠. 저 바등각 저렇게 올려도 저게 20도 이상 바등각인데 안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 앵글 오브 어택 바등각이 20도 이상 되면은 흔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텔스 기체 자동 비행 제어를 이제 성공한 그런 기념식이에요. 그 기념식이 1단계 성공했다 이거지. 앞으로 이제 더 테스트해 가면서 그 이제 발전시켜 가면 되겠다. 제대로 이제 궤도 진입했습니다. 큐 빠진 날입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네, 저는 저 화면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아요. 아마 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최초 비행 성공 기념식이 아니라 자동 비행 제어 1차 성공 기념식이고 스텔스 형상은 엄청 지랄 맞은 비행 역학적으로 엄청 지랄 맞은 거예요.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스텔스 형상을 비행 자동 제어하면 지금 알려진 모든 형상의 다른 비행기들도 자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빼고 나면 협력업체 역할 비중이 점점 커지죠. 전자장비 미사일 멈투에서. 네,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개발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카이가 사람 놀리는 소리도 아니고 함재기를 홀로 아리랑을 하냐. 아시다시피 그 유라시아 타임즈 같은 외국 언론 보도에서는 카이 돌았냐. 지금 사람 놀리냐. 항모가 없는데 함재기를 발표해? 이게 무슨 뭐 농담하는 소리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요. 아이러니. Is this irony? 그런 제목이 그래요. 유라시아 타임스의 제목이. 야, 이거 지금 사람 놀리는 지금 무슨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우리 어감으로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카이의 이런 행보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KF-21과 관련되어 있는 명품 비행기 한 3종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돼요. F-15 저거 명품 비행기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쟤는 완전히 짐승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짐승입니다. 그리고 우리 KF-2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F-35 뭐라고 해도 명품 비행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 해군의 명품 비행기가 있죠. 슈퍼호넷 F-A-18.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스텔스에 있어서는 우리가 KF-21이 F-35와 유사하죠. 다른 건 별로 스텔스적인 그런 게 없죠. 그 다음에 대형 내부 무장창. 이건 F-35도 없어요. 제가 추측하기엔 450에서 500 사이일 거예요. 저희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510에서 450 사이일 거예요. 근데 KF-35는 365, 370여 정도입니다. 그래서 딱 그 짭동한 미사일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우리는 뭐 420짜리, 430짜리 뭐 그런 것들이 쭉쭉 들어가요. 저는 한 520까지도 나와서 타우루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지만 그거 뭐 제가 욕심 낸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복좌식이면은 멈트를 하기가 좋잖아요. 드론을 다루기가. 이거는 F-15, FA-18이 복좌식이 있어요. 둘 다. F-35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진을 F414 400 엔진을 쓰고 날개 면적을 익면, 날개 익자 면적 익면. 그다음에 페일로드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최대 이륙 중량에서 공허 중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실은 연료도 안 채운 그거 뺀 거. 그러면 그게 페일로드인데 그럼 페일로드 안에서 무기를 싣든지 연료를 실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운영비 상당히 저렴해요. FA-18도 저거 $20,000 미만입니다. $20,000 미만이에요. FA-18 $20,000 정도예요. 이런 데서 우리 KF-21과 굉장히 유사해요. 나중에 이제 표를 보면 우리가 FA-18과 굉장히 엔진이나 익면이나 페일로드나 운영비가 굉장히 유사한 비행기구나. FA-18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FA-18보다는 뛰어난 점이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KF-21을 가지고 함재기를 만든다. 그러면은 FA-18보다 좋아지는 게 뭔데? 스텔스라는 게 좋아지고요. 대형 내부 무장창이 있다는 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FA-18에 대해서 야, 좀 스텔스였으면 좋겠어. 야, 좀 대형 내부 무장창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니드가 있다면, 그 니즈가 있다면 KF-21 함재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니즈가 없다면 FA-18 그냥 하면 돼요. FA-18 이 표를 보면 거의 유사해요. 성격이 당연하죠. F414 엔진 2개 쓴 거 똑같고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함재기를 만들 때 뭐를 해야 되냐? 얘가 막 큰 충격을 가지고 막 잡아 끌어가지고 날리기도 하고 또 꼬랑지 내려서 어레스트 후크라 그러죠. 꼬랑지 내려가지고 쫙 끌고 들어오다가 탁 걸려서 급제동 찍 하고 걸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기골이 강해야 돼요. 기골이 강하고 날개가 좀 넓어야 되고 날개가 넓어지면 이제 연비도 좋아지거든요. 날개가 넓어지면 양력이 좋아지니까 연비가 좋아져요. 기골 강화하고 함재기를 하려면 기골 강화하고 날개 넓혀야 돼.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날개 접는 거 빼버리고 그냥 짱짱한 날개 해서 짐승 만들면 어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F-15를 겨냥하고. 저 F-15에 대한 니드가 있거든요, 지금. 그 니드는 안 없어져요. F-15는 앞으로도 한 20년 이상 쓰여요. 그러면 F-15에 대해서 그럼 뭐가 좋아지는데? 스텔스는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F-15가 지금 도입가가 굉장히 높아요. F-15EX가 1억 달러 이쪽 저쪽이에요. 유지 운영비 무지하게 높아요. 도입가와 유지 운영비에서 F-15를 능가하는 거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카이가 그런 전략 아니냐? 제가 뭐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함재기 만든다고 해서 영국이나 어디서부터 돈을 좀 받아가지고 한쪽으로는 함재기도 나오고 한쪽으로는 F-15를 대처할 수 있는 짐승 비행기도 나오고 짐승 전투기도 나오고 양수겹장, 듀얼 모드 그거를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F-15가 굉장히 좋은 비행기라는 걸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